부산의 작은 해안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소박한 장례식장.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국화꽃잎을 살짝 흔들었다. 이수진은 남편 김태호의 영정사진 앞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과 상실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회색빛 한복 저고리 위로 떨어진 은발이 그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바다 깊숙한 곳처럼 공허했다. 남편이 도시가 싫다며 어릴 적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수진에게는 아직도 이방인 같은 이곳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수진 씨 힘내세요. 태호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태호 씨 친구의 위로 인사에도 수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한마디 대답도 없었다. 30년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잃은 충격은 그녀를 말 그대로 돌처럼 굳게 만들어버렸다. 저녁 7시가 되자 마지막 조문객도 떠났다. 적막한 장례식장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남편의 영정사진과 수진을 비추고 있었다. 젊은 시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호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진은 처음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키 165 정도의 날씬한 체격, 깔끔하게 뒤로 넘긴 검은 긴 머리, 그리고 깊고 슬픈 눈동자를 가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여자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다시 다물었다. 이건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가고 있었다. 잠깐, 누구세요? 하지만 여자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며칠이 지나도 수진은 그 봉투를 열지 못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일주일 후 태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바다가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수진은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봉투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태호가 어린 소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녀는 태호를 닮은 큰 눈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수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 씨의 딸 한지수라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찾아왔지만 너무 늦었네요. 아버지께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부디 이 편지가 아버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럴 수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숨기며 살고 있었다고? 그녀는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길 때, 어떤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할 때, 그때마다 수진은 의심했지만 남편은 항상 꿈 얘기하라며 웃어넘겼었다. 다음 날 수진은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태호와 자주 가던 카페였다. 수진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들어왔다. 한지수.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태호를 닮아 있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오똑한 코, 그리고 말할 때 습관적으로 미간을 움직이는 작은 버릇까지도. 안녕하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수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를 보고 있으니 젊은 시절의 태호가 겹쳐 보였다. 당신이 정말 제 남편의 딸이라는 겁니까? 마음속에서는 깊은 분노와 원망이 이 여자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네, 지수는 낮고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긴장한 손은 떨고 있었고 눈빛은 한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자신의 사진들이었다. 모든 사진 속 지수는 태호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제 어머니는 한미영이라는 분이셨어요. 아버지와는 대학 동기였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가끔 언급했던 대학 동기 미영이라는 이름. 그때는 그저 친구 이름으로만 생각했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저 사진을 찍은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저 사진을 보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왠지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할수록 더 멀리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이런 일은 더할 나위 없는 화제였다. 아이고, 수진이가 불쌍해라. 남편 죽고 나니 이런 일까지 생기고. 그 여자 돈 냄새를 맡고 온 게 분명해. 태훈의 집이 바닷가 땅도 많고 어선도 2척이나 있잖아. 슈퍼에서도 시장에서도 동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진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수진은 문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태호의 칫솔을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마치고 수진은 아주 쌀쌀맞게 지수를 외면했다.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다. 늘 지수와 함께 있던 작은 아이. 지수가 민호야 하며 불렀던 아이.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아이가 지수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며칠 뒤 태호와 지수가 부녀 관계라는 결과가 나온 그날, 지수는 쓰러지고 말았다. 병실에 있던 며칠,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며칠 동안 지수의 간호는 극진했다. 진심이 느껴지는 간절한 눈빛, 그리고 작고 어린 그 아이 민호도 할머니라며 수진을 챙겼다. 지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미영이라는 태호의 동창, 첫사랑 그 여인은 태호의 인생에 방해가 될 수 없다며 지수를 데리고 태호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 아버지를 한 번 만난 어린 지수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참 그들의 인생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웠다. 돌이켜보면 태호는 늘 수진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기에 마음 저 깊은 곳에 태호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다. 수진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여러 감정에 요동을 치고 있었다. 한미영과 지수에 대한 마음이 동정으로 바뀌어 갈 때쯤 지수가 슬픈 얼굴로 수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제가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지수는 힘겹게 웃으며 계속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리운 아버지도 만나고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이제는 어머님께 정말 드리면 안 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들 민호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민호를? 네. 수진은 지수 곁에서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조용히 놀고 있는 눈망울이 크고 코가 몽글몽글한 그 아이 민호를 쳐다보았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떠났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 키워왔는데 제가 이렇게 되니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제가 죽으면 민호는 갈 곳이 없어요. 친척도 없고 보육원에 맡겨야 할 상황이에요.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다.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갑자기 민호가 너무나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민호는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은 무언가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졌다. 민호의 얼굴에서 어딘가 태호의 어린 시절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사실 아이는 태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특히 환하게 웃을 때의 모습은 마치 태호가 어렸을 때 그대로였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과 맑은 눈동자에서 태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저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그날부터 지수와 민호는 수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생겨났다. 지수는 태호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주 부탁했다. 수진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남편과의 추억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정말 바다를 좋아하셨구나. 그래, 어릴 때부터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 나중에는 작은 배 한 척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어선 2척까지 만들었지. 저도 바다가 좋아요. 아마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이런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수진은 점점 지수를 딸처럼 느끼게 되었다. 민호 역시 수진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다. 아이는 매일 저녁 수진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민호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아이가 건넨 그림을 본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림 속에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다. 지수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수진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했다. 어머니, 제가 죽으면 민호를 정말 부탁드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지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민호가 클 때까지 아버지와 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민호가 자신의 뿌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약속했다. 그래, 그럴게. 민호에게 할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민호를 사랑했는지 평생 이야기해줄게. 지수는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민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수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왔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조문을 왔다. 수지는 지수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지수야, 민호는 내가 잘 키울게. 내 남편의 손자, 나의 손자 민호.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지수가 떠난 후 수진과 민호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다. 민호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많이 울었지만 수진이 따뜻하게 달래주면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할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민호가 할머니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계실 거야.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수진에게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진은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태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바다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그리고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어. 민호 같은 손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도 할아버지를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것도, 바다를 좋아하는 것도 다 할아버지를 닮았단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의 품에 폭 안겼다. 1년이 지났다. 수진과 민호는 이제 진짜 할머니와 손자처럼 살고 있었다. 민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수진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태호가 살아있을 때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이와 민호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민호는 갑자기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왜?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엄마가 할머니가 민호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꿈에서 말해주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호야 할머니도 민호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날 저녁 수진은 태호의 영정사진을 꺼내 혼자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민호는 당신이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아이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태호가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같았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지수야. 고마워요. 민호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사랑은 정말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구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수진의 뺨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태호와 지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어.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 사랑해주셔서.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방에서는 민호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수진은 생각했다. 나의 손자 민호, 너는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선물이구나.